효과. 실제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억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현상.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축구의 만델라 효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가자! 엘링 홀란드의 아빠 알프잉의 홀란드는 로이킨에게 개태클을 맞고 은퇴했다. 흔히 알려진 사실로는 알프잉에게 거친 백태클을 당해 로이킨이 부상을 당했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이를 기억하고 있던 로이킨이 알프잉에게 보복성 개태클을 놓으면서 알프잉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결국 은퇴까지 이어졌다 라는 스토리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 썰은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알프잉에가 로이킨에게 거친 태클을 시전해 킨을 부상 입힌 게 아니라 로이킨이 달려가는 알프잉에게 타이밍 늦게 발을 뻗었다가 셀프로 부상을 당한 것. 그리고 몇 년 뒤 로이킨이 5경기 출전 정지와 15만 파운드의 벌금을 받았을 정도로 개태클을 시전한 것까지는 사실인데, 당시 알프잉에는 경미한 타박상 정도였고 해당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한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 로이킨이 개태클을 박은 건 알프잉에의 오른다리였지만 알프잉에를 은퇴로 몰고 간 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왼쪽 무릎 부상이었죠. 예전 잉글랜드 국대는 스램제를 공존시키려 오랫동안 애써봤지만 실패했다?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천재 미드필더가 동시대에 쏟아져 나왔지만 공존의 어려움이 있어 실패한 세대로 남게 됐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셋을 공존시키기 위해 잉글랜드가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셋은 그닥 함께 뛰어보지 못했는데, 유로 2000살을 끝으로 스콜스가 29살의 다소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국대 은퇴를 선언하면서 스램제가 다 같이 뛴 경기는 2000년대 초반 고작 10경기에 불과했죠. 근데 재밌는 게 스램제가 동시에 뛴 경기의 결과를 찾아봤더니 7승 1무 2패, 승률 70%로 내용과는 별개로 나름 훌륭한 성적을 남겼다는 것. 라이언 긱스는 충성심 때문에 잉글랜드 대신 웨일즈 국대를 선택했다? 맨유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것과는 달리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웨일즈 국적이다 보니 아쉬운 국대 커리어를 보낸 라이언 긱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긱스가 잉글 국대를 선택했다라면 역사가 달라졌겠지? 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마치 긱스가 조국을 위해 웨일즈 국대를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긱스는 부모와 조부모 모두 웨일즈 출신이라 잉글랜드 성인 국대에 뽑힐 자격이 아예 없었다는 게 담백한 팩트인데요.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긱스가 유소년 시절 잉글랜드 학생 대표팀 주장을 맡으면서 유로 한자를 남겼는데, 이건 당시 기준 국적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학교의 위치를 기준으로 뽑았던 거라 잉글랜드 학생 대표팀 소속으로 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긱스는 애초에 잉글 국대를 선택할 건덕지조차도 없었다는 사실. 빈민가 페인트 알바생 제주스의 인생 역전 스토리? 2017년쯤 제주스가 어린 시절 동네에서 맨발로 페인트 칠을 하는 사진이 공개된과 동시에 얼마 후 빈민가 페인트 알바나 전전하던 꼬맹이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불우했던 어린 시절 역경을 딛고 일어난 제주스의 인생 역전 스토리에 많은 팬들이 감동을 받았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실제로 제주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 힘들게 자란 건 사실이지만, 본인 피셜로는 어머니가 상당히 열심히 일해 항상 입에 풀칠 정도는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공개된 사진은 제주스가 생계 유지를 위해 힘들게 페인트질 알바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제주스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동네를 꾸미고 신나게 월드컵 분위기를 내는 거였죠. 심지어 그 당시 제주스는 이미 파우메이라스 유스 소속으로 U17 유소년 대회에서 22경기 37골을 퍼부을 정도로 특급 유망주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유럽 대항전 무관이다? 요즘 유튜브 댓글이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 보면 아스날을 까기 위해, 특히 토트넘 팬들 일부는 작년 유로파를 우승했다고 라이벌 아스날을 보고 유럽 대항전 무관이라며 조롱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스날은 챔스와 유로파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하면서 유럽 대항전 무관이라고 놀림받는 상황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무관은 아니고 지금은 폐지됐지만 예전 각 국가의 FA컵을 우승한 팀들을 모아 펼치는 유럽 대항전인 UEFA 컵 위너스컵을 93-94 시즌에 우승한 기록이 있는 아스날. 근데 이걸 또 그냥 이벤트성 대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챔스가 확장 개편되기 전까지는 유로파 전신은 UEFA컵보다 높은 위상을 가졌던 대회였는데요. 그 근거로 UEFA컵과 컵 위너스컵 출전 자격을 동시에 부여받았을 경우 당시 팀들은 컵 위너스컵을 나갔고, 또 99년까지 UEFA 슈퍼컵은 챔스랑 UEFA컵이 아닌 챔스랑 컵 위너스컵 우승자끼리 떴다는 게 그 증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스날은 유럽 대항전 무관이 아니라 챔스 혹은 유로파리그 무관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자냐 게이트는 아스날이 토트넘에게 독을 풀었다? 0506 시즌 최종전을 앞둔 상황에서 토트넘 4위, 아스날은 5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토트넘이 웨임과의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자력으로 챔스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경기 바로 전날 토트넘 선수들은 런던의 메리어트 호텔에 투숙하며 저녁 식사로 라자냐와 뷔페를 때렸는데 새벽에 마이클 캐릭, 로비킨, 에드가 다비지 등 주축 선수 10여 명이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와 같은 식중독 증세를 보였죠. 이에 토트넘 보도진은 PA 사무국에 경기 연기를 요청했으나 승점 4강 등의 페널티가 따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챔스 진출을 위해 승점 1점이 소중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경기를 강행한 토트넘. 그리고 컨디션이 떡망이었던 토트넘은 웨스트햄에게 패했고 반대로 아스날은 최종전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아스날이 챔스에 진출하고 토트넘은 UEFA컵으로 밀리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한간에는 아스날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음식에 독을 풀었다, 호텔 주방장이 열렬한 분노로 고의로 상한 음식을 내놨다 등 온갖 괴담이 퍼져나갔고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다들 쉬쉬하며 아스날 쪽에서 액션이 있었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아직까지도 이 도시전설급 스토리가 회자되곤 하는데요. 아니 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맛있는 이야기거리긴 하잖아요, 스토리 자체가. 근데 사실은 해당 연기 직후 챔스 티켓을 잃은 토트넘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호텔 측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 경찰과 보건당국이 호텔 주방과 음식, 조리사 등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음식이 상했다든지 누군가 고의로 약물을 투입했다는 상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선수들의 몸을 검사해본 결과 식중독의 이유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당염으로 드러나면서 토트넘 구단 측은 누군가 불운하게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와 선수단 내에 퍼지게 됐다고 결론 짓게 됐죠. 호동 02 한일 월드컵 때 깻잎머리 하고 나와서 개지렸었지. 많은 팬들이 02 월드컵 때 호돈이 깻잎머리 하고 나와 대회를 완전히 씹어먹었다고 착각하는데 호돈이 대회를 씹어먹은 건 맞지만 깻잎머리를 하고 나온 경기는 4강 튀르키예전부터 시작해서 단 2경기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준결승에서의 결승골, 결승에서 멀티골을 박은 호돈의 임팩트가 워낙 크기도 했고 대회의 피크였기 때문에 대회 초반 호돈보다는 후반부의 호돈이 내리에 훨씬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 그리고 당연히 가장 절정이었던 당시의 순간이 여러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깻잎머리는 02 월드컵 호돈의 상징이 됐기 때문이죠. 94 월드컵 바조의 실축 때문에 이탈리아가 우승을 놓쳤다? 94 월드컵 결승 브라질과 이탈리아는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 마지막 이탈리아의 에이스 바조가 실축하면서 경기가 끝이 났고 브라질이 우승하게 됐죠. 그렇게 아직까지도 마지막 키커 바조의 실축 때문에 이탈리아가 우승을 놓쳤다고 착각하는 팬들이 다수 있는데 사실 바조 이전에 바레시와 마사로가 실축하면서 승부차기 스코어를 뒤진 상태였고 만약 바조가 성공했다 해도 바로 다음 브라질 키커가 성공시키면 그대로 브라질이 우승하는 상황이라 사실 이미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던 것. 그러니까 바조의 승차는 우승의 향방이 달린 킥이 아닌 단지 생명 연장을 위한 킥이었던 거죠. 발로텔리는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다양한 기행은 물론이고 항상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며 축구계 역대급 멘탈킹이라 불리는 발로텔리는 도라이 같은 성격 탓에 그를 둘러싼 미담조차 구라펑카가 판을 치는데요. 먼저 밖에서 겉돌고 있는 학생을 보고 텔리가 이유를 물어본 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냉큼 학교로 찾아가 교장까지 소환해 참교육 시전한 후 사과를 받아줬다는 거의 무협지 뺨치는 이야기가 유명하지만 발로텔리 본인 피셜로는 학교 안 가고 뭐하냐? 이 정도만 물어본 게 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텔리가 산타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도라이 같지만 따뜻한 선행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죠. 또 맨체스터의 유명한 존 라이렌즈 도서관에 뜬금없이 찾아가 학생들의 밀린 연체료를 싹 갚아줬다는 썰도 도서관 측에서 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화로 판명. 회의 바로 전날 길거리 노숙자 24명을 맨체스터 최고급 힐튼 호텔에 데려가 방을 잡아줬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불화. 동네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다가 골든벨을 울렸다는 이야기도 불화. 카지노에서 돈 따고 나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노숙자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1000파운드를 던져줬다는 이야기도 불화라고 밝혀졌죠.